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보셨고 제1대법정에 그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들어간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일어서서 뒤에서는 일어서서 다들 보시고 했고 열띤 공방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걸 결심이라고 그러던데 재판을 끝내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준비를 하는 마지막 재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가지 해프닝들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송도 이동 제6투표소의 관리관, 그 사람은 관리관의 인을 도장을 찍어야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송도 4동에서 배춘희 투표용지를 책임지는 나올 때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 바운더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또박또박 얘기를 잘해서 그런 종이는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듯이 더 중요한 이제 증인이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녹취가 있는데 어떤 녹취가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일장기 투표용지를 막 찍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송도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선관위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런 거 찍은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다,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제대로 찍었지 그렇죠. 이상하게 찍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취지가. 그렇죠. 나는 정확하게 찍었지, 그게 일장기 투표지 같은 바보 같은 투표 용지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찍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건 이제 잘못 표현을 한 거,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나는 그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일장기를 찍은 적이 없다는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 관리관이 자기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대신 찍은 사람들을 부르겠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그냥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훌륭한 변호사분들께서 수교의 끝에 그 사람은 우리가 신청했던 사람이지만 신청했던 투표 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듣지 않았고 배춘희 투표용지를 찍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걸 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게 나오면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폐기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뽑으면 되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 서면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할 것도 많은데 오늘은 다들 참았죠. 참고 여러분들이 만장하셔서 만장한 방청객들이 아주 열띤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은 힘이 났고 재판관들은 아마 무서운 걸 좀 알았을 거예요. 여기 서 있던 같이 있던 우리 변호사들도 무서운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게 이제 적당히 민심이라는 거를, 이분들은 다 저 속에 있어서 길거리 민심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는 입장으로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만큼은 우리 훌륭하신 도태호 변호사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나중에 훌륭한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23일이라고 하죠. 5월 23일이면 6월 1일 재판을 앞두고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다음에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벌어지는 아주 미묘한 시점에 벌어지는 재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오늘 훌륭한 이 재판은, 이 판결은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라는 정말 명문의 그걸 뭐라 그래요? 종합서면을 쓰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그게 이제 일부 우리들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명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 오늘 차례로 오늘 재판이 어땠는지 건재 순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 많은 기여를 하신 박주현 변호사님, 현성삼 변호사님, 이동환 변호사님 통해서 듣기로 하고,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한다면서 요즘 저렇게 발광을 하는 거 보니까 부정선거가 찔리나 봐요. 그쵸? 웬만큼 설렁설렁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을 저들이 검수완박으로 하니까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겠죠? 저들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끝까지 밝히는 길을,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왕 저들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부정선거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겠죠? 저들이 자멸의 길을 파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소생하는 그날을 함께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현성삼 변호사님. 예, 현성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변론 종결일인 줄 알고 저희들은 준비도 많이 하고 변론 준비도 많이 하고 PPT 자료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었었는데, 결국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예, 그런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은 우리 도 변호사님께서 증거의 구조적 편제로 인한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피고 측은 자신들이 입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증인이나 증거들을 오히려 숨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시고 이런 선관위의 행태, 그리고 이 증거가 선관위만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재판의 특이한 사실, 이런 점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박주현 변호사님. 네, 여러분, 저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솔직히 요 앞에 천창엽 씨가 너무 항상 법정에서 난독을 피셨는데 오늘 천창엽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말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직 따라키겠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민심이라는 거를 오늘 대법관들은 아마 똑똑하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오늘 변론에서 경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 오늘 이 재판 끝나고 검찰청 고발하러 갑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선거의 명부 조작하고 우편투표 관리관 이거 인천지검에 고발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다른 재판에서 밝혀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책임을 당신들이 물을 거냐고 저도 협박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 민심을 하는 바람에 저도 쫄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쫄았고, 그동안 사실 우리 노태우 변호사님 증거가 부족하다는 약간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100개를 제출했고, 오늘 증인이 오늘 투표관리관 문제 증인신문 할 줄 알고 사실은 이전에 준비서면에서 제출했던 녹취록이었는데 그게 서증으로 제출을 안 하면 또 제대로 안 읽을까봐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표관리관은 그걸 기억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경위를 선거개장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표록에도 없고 개표록에도 없고 개표소에서도 그게 문제가 없었고 투표소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이 사실 이미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셨던 그 수많은 증거들 중에 또 지금은 으뜸인 증거가 되어버렸거든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배춘희 투표지가 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이 법에 있었습니다. 사실 배춘희 투표지 뿐이겠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오늘 그 투표 선관위가 영상을 위조해서 뭐 배춘희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영상을 저는 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약간 증거 법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 원로 변호사님도 반대하셨고 그게 뭐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범죄자들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거를 당연히 인용 판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만약 기각 판결을 하면은 이 서면 하나하나가 물론 지금도 거의 공문서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순간순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이 영상 자체가 범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저자들의 이제 만용을 꺾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꺾이고 있죠, 사실. 예, 노정희가 물러가고 김세환이가 물러가고 지금 성관이가 쫄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2명이 왔더라고요. 저번에는 1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성관이가 지금 지리멸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더 이상 악의 무리들이 우리 이 선량하고 훌륭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칼질을 하고 오히려 거짓을 진실이랑 덮는 그런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노정희가 우리 민희에 두려워서 사퇴를 했듯이 결국 오늘 그 민심을 보았을 겁니다. 대법관들이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증거도 나왔고 또 나올 것이고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많은 성원해 주시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많이 응원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법정에서 짧았지만 붉은 포스 카리스마 발휘해주신 이동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말 무서워요. 몇 마디 묻진 않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약간 화도 내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동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사실이냐 이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와가지고 멱살을 잡아서 이 법정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를 거기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게 힘들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을 파헤쳐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진실 투쟁이 됐어요. 저희는 변호사인데 그냥 법정에서 말로 뭐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투쟁을 해서 쟁취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이유도 그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정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모두가 진실에 외면을 해왔고 거짓말과 조작에 누구도 손쉽게
속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정보를 지킬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 약간 왜 이렇게 말투가 계속 빨라지시나요? 그분 괜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쇼킹 충격받으신 그 배춘입 투표지가 나왔던 그 투표소에서 거기서 앉아 있었던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책임자입니다. 나와가지고 몇 마디 안 했지만은 난 이거 본 적 없다 하고 그냥 가면 그럼 끝날 거죠.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관위가 이제 피고가 배춘입 투표지 어디서 나왔냐 그걸 입증해야 될 겁니다. 조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입증 책임의 전환, 저희는 할 만큼 다 했어. 증거도 다 나왔어. 그런데 어떤 훌륭한 변호사라도 법정에서 이게 사실입니다 막 주장하는데 아무런 뒤에 보면은 아무도 없고 이러면요 약간 이게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리고 앞에 간사님 세 분이서 이렇게 좀 비웃기라도 하면은 완전 그 자존심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물 입장. 저는 이런 법정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러다가 폭동 일어나! 맞아! 어머니. 그 대법관님 퇴정시킨다! 근데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소리. 왜? 아무도 안 나가대. 원래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법정 모독죄. 그거 무조건 끌고 나가요. 근데 못하는 걸 보면은 이분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내가 그랬다! 내가 할게. 나갔어요? 진짜 나가시더라고요. 김영철 아, 저도 놀랐어요. 영화에 한 장면이 있어요. 옛 로마의 나가신 분이 김영철 장군. 검투사 노예 출신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모의를 하다가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색출하는데 스파르타쿠스 나와! 이랬더니 나다! 아니다 나다! 저기서 나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그래서 못 잡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다 남자였는데 이번엔 여자. 오늘은 제가 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100명의 스파르타쿠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은 5월 23일에 1000명의 스파르타쿠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멋졌습니다. 5월 23일 오늘 온 거에 한 3배는 더 오실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만약에 결심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좀 적어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적게 와서 결심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1000명쯤이 와서 그날 우리가 바깥에서 또 안쪽에서 위력을 이제 발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민심이 이렇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법정에서 피고들이 배춘입 투표용지가 생성되는 거라 그러면서 어디 그 그림을 하나 만들어 가져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없나? 그걸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 나오니까 얼른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그 안에다 싹 집어넣어요. 아니 이렇게 집어넣어. 아니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보여줬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바보 같습니다. 예, 바보고
지금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흘린 것들이 많아요. 눈물도 있고 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껴서 흘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숙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복원력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들이 욕을 먹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해도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대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이 저스티스라는 자기네들 직함에 맞게, 직분에 맞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들의 무혈 시민혁명은 완성이 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이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혈혁명을 완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을 촉발해서 결국은 유혈혁명, 피를 보고 그 피를 마시면서 민주주의를 키우려는 그런 작정을 한 사람들이냐를 이제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다음 23일이죠. 23일 2시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또 통보를 드릴 테니까 통보를 잘 받고 그때 많이 나와주시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정의가 실현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게 전에 봤던 귀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소피아 양, 다음에 저 고등학생도 보이고, 알렉스도 뒤에 있고, 끝판왕도 보이고, 다 이렇게 여기 백남환 장관님도 보이고, BJ 툴도 보기 다 보입니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나재세도 있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박지원 변호사가 또 할 말이 있다니까 마이크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한 말씀 또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그 투표 사무원을 신문을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투표관리관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문 할 때 투표관리관 공무원이죠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렸던 게 사실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선관위가 데려온 투표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2명이라고 하는데 2명 중에 1명일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또 증거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전기에서 투표지가 붙었다 이런 따위의 얘기는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부산에서 오신 대투본, 대구에서 오신 대투본 최영호 회장님. 반갑습니다. 결국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 집회를 하고 서울까지 원정시를 온 거는 이런 얘기가 있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은 뭐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뭐 자른다니까 친다니까 하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칼을 뽑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 대벽간 모가지라도 쳐야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저 대가리를 칠 때까지, 끝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혜주, 이근열 이런 쓰레기를 목을 치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문재인의 모가지 치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이렇게 대구서 원정시위를 왔습니다. 대투본 여러분, 대구 구강대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또 여 앞에 계시는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뭉쳐주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오늘 이분들만 대법관, 저 대법관 재판장에 갔으면은 천대엽 대법관의 노리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 병풍처럼 5천의 결사들이 전부 이렇게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꼼짝을 못합니다.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실 장소는 엄숙한 장소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재판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쳐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판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양쪽에 딱 붙들려가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오늘 대법에 지처럼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뒤에서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맞습니다. 절대 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5월달에 끝장냅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민경욱 전 의원님이 그 변론에 임하실 때 집회를 주관했던 서울시 고방대 위원장 이경효입니다. 저 위치가 지금 이게 제일 가에 있지 않습니까? 둘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 고방대 대원들이 일부는 변론에 참가를 했고 일부는 또 밖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변론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평소에 잘 하는 말로 대법관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판을 지어는 재판의 거부다. 그리고 불의는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연에 있다. 재판을 2년여 지금 끌고 온 지금 대법관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 같은 저런 의인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이라는 그런 그 방식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끌려다니기 전에 했어야죠. 왜 뭐가 두렵고 뭐가 캥긴다고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재판을 그동안에 빨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인멸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통관을 실제로 했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그 증거물로 제출된 것들이 통관이 된 그런 투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앞장서 계시는 선거 무효 소송은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 다시 회복되고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시면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기 이병화 대사님도 고객이시고, 예, 다들 훌륭하신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눈 인사를 했으니까요.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 5월 23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또 인천에서 오신 분들, 예, 인천은 멀진 않네. 여기저기서 오신, 계양학제에서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간단하게 오늘 변론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증인신문이 있고 이제 결심을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2명의 증인이 소환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원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일장기 투표용지를 일장기 도장을 찍을 위치에 있던 관리관을 우리가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 자들이 그 주소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빼돌린 겁니다. 이건 확실히. 그런 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대신 송도 4동에서 그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온 배춧잎 투표용지를 관리할
위치에 있었던 관리관을 불러서 간단한 신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난 그런 투표용지 본 적이 없다. 그런 게 나오면 폐기하면 된다. 폐기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록이나 개표록은 그 사람 소관이 아니지만 투표록에 쓴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똑부러지는 얘기를 이제 들었고요. 그 관리관은 에 대한 증인 소환은 여전히 유효해서 다음에 한번 5월 23일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그분을 불러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 개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은 어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하시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기껏 갖다 놓은 그 동영상도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연이라고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재연한 걸 봤더니 하나 나오는 걸 빼가지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막 올려가지고 나중에 아주 뭐 자랑스러우듯이 보세요 막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앞에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나중에 보면 우리 11번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대법관들로 하여금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런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입어서 오늘 변론 기일이 잘 끝났고 한 번의 변론 기일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5월 23일 날 2시에 만나자. 잘 정리가 됐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